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전화를 받았다. 아기가.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며칠 동안 나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내 아들, 겨우 3달 된 그 작은 생명이 그들의 손에서 고통 속에 사라졌는데 나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 속에 독이 스며들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은폐가 내 가족을 파괴했다면 나는 그들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줄 테다. 공정한 대가로 그들이 내게 준 고통만큼. 서울의 번잡한 거리,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은행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민준.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나보다 2살 많았고 항상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3번째 데이트에서 결혼을 이야기했다. 사랑.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감정이었다. 그때는 그냥 안정된 미래가 보였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민준의 가족이 부유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지만 지역에서 유명한 자선활동가. 시누이는 변호사로 항상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그들은 김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후계자라고 민준을 불렀다. 나는 그 집안에 들어온 신부였다. 처음엔 그게 영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그 영광이 독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결혼 후 첫 해는 달콤했다. 우리는 신혼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민주는 출장이 잦았지만 매일 밤 전화로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꿈꾸며 바빴다. 그런데 임신 소식이 왔다. 3달째에 확인된 그 기쁨. 우리 아기, 민준이 울면서 안아주던 그날, 나는 세상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름은 준호.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쥐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출산 후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했다. 아기 방귀 소리도 제대로 안 나? 울음소리가 약해 보이네. 처음엔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간섭임을 깨달았다. 너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시집에 맡겨봐. 시어머니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나는 거절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직장도 포기할 수 없어요. 민주는 중간에서 엄마, 지은이가 잘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스며들었다. 그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김씨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는 항상 효도의 무게를 짊어졌다. 그해 겨울,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왔다. 싱가포르 지사 프로젝트, 1달 코스. 이건 내 커리어의 전환점이야.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어두웠다. 준호는 집에 맡겨? 시어머니께 부탁할게. 며칠만요.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기회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미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너는 일에 집중해라고 선언했다. 출장 전날 나는 준호를 안고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의 집은 압구정의 넓은 빌라. 정원에 쌓인 눈이 아름다웠다. 준호야, 할머니 집에서 재미있게 놀아우. 나는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받아들였다. 걱정 마, 지은아. 내가 다 해줄게. 민준이 짐을 싣는 동안 시누이가 다가와 속삭였다. 언니, 엄마가 아기 키우는데 전문가야?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알았어. 매일 사진 보내줘.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가족이잖아.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째 날, 사진이 왔다. 준호가 시어머니 무릎에 앉아 웃는 모습. 잘 먹고 잘 자요, 메시지. 나는 안도했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회의, 네트워킹,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 매일 밤 민준에게 전화했다. 준호는 어때? 엄마가 잘 돌보고 있대. 울음도 적고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사흘째 사진이 늦었다. 바빠서 미안, 시어머니의 메시지. 나는 불안해졌다. 준호 기침 안 해요? 날씨 추우니까 답이 왔다. 아니야, 건강해.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전화가 이상했다. 지은아, 프로젝트는? 좋아. 너는? 나. 피곤해.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섯째 날, 나는 감기에 걸렸다. 싱가포르의 습한 공기 탓 코가 막히고 목이 아팠다. 준호한테 옮기지 말아야지. 나는 마스크를 챙겼다. 하지만 그날 사진이 다시 왔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이게 뭐야? 나는 물었다. 그냥 비 때문이야. 잘 있어? 시어머니의 답. 나는 직감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됐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준호 봤어? 봤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과로한 거야. 통화가 끊겼다. 일주일째 나는 결정을 내렸다.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귀국한다. 긴급 가족 사정 상사에게 말했다. 비행기 표를 끊고 공항에서 기다리며 손톱을 깨물었다. 준호야, 엄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천에 도착한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은아. 와봐. 준호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압구정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빌라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머니, 나는 소리쳤다. 거실로 뛰어들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민주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준호는? 나는 물었다. 침묵. 그 침묵이 나를 찔렀다. 준호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병원에. 데려갔어. 언제부터? 어제. 기침이 심해져서. 기침. 왜 안 알려줬어? 민준이 앞으로 나왔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우리가. 그의 말이 끊겼다. 나는 그를 밀쳤다. 너도 알았어. 왜? 처음엔 가벼운 감기라고.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김준호 군 폐렴으로 합병증이. 어떡해요? 상태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심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니. 내 아들. 울음이 터졌다. 그 울음 속에 분노가 피어났다. 그들은 알았어. 며칠 동안. 그리고 숨겼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거울처럼 반사됐다. 나는 시체 안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손잡이를 쥐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준호야. 속삭였다. 문을 열었다. 작은 방, 흰 천으로 덮인 작은 몸. 나는 천을 걷었다. 준호의 얼굴. 창백하고 차갑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나는 그의 뺨을 만졌다. 차가운 살결. 내 손이 더럽혀진 듯 느껴졌다. 엄마가. 미안해. 밖으로 나왔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지은아,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접근하지 마. 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가. 숨기라고.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부은 채였다. 지은아, 어머니도. 몰랐어. 그냥 감기라고. 유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감기. 폐렴이에요. 왜 병원 안 데려갔어요? 그녀가 울었다. 준호가 울어서. 약 줬어. 나쁜 약은 아니야.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시어머니의 조언. 아기 약은 내가 알아. 그녀는 항상 약통을 들고 왔다. 이건 자연 치유제야. 의사보다 나아. 나는 그걸 믿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약? 나는 물었다. 그녀가 머뭇거렸다. 그냥. 기침약.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시댁. 장례 준비를 해야 했다. 시아버지가 도착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건 불운이야. 가족끼리 잘 넘겨야 해.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준호 장례는 김씨 집안 스타일로. 크게 하지 마.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크게. 내 아들인데 시아버지가 인상을 썼다. 지은아, 내가 과민해. 사고야. 사고. 은폐예요.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지은아, 진정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메스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준호의 사진을 보며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의 나는 눈물을 닦았다.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왜 그들은 알았는데 숨겼을까? 시어머니의 자존심. 내가 키우면 완벽해야 해. 그녀의 말, 신우이의 비웃음. 언니, 엄마 믿지? 민준의 망설임. 엄마 말 안 들으면? 집안 분위기 나빠져. 다음 날 경찰이 왔다. 사망 원인 조사. 나는 진술했다. 가족이 병을 숨겼어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경찰이 메모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은이가 출장 갔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민준이 나를 끌어냈다. 지은아, 그만해. 장례 치러야 해. 장례. 정의가 먼저야. 우리는 다퉜다. 처음으로. 너도 공모자야. 왜 알았는데 말 안 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울면서 부탁했어. 아들아, 실수할까 봐. 나도. 무서웠어. 그날 장례식. 검은 옷차림의 친척들. 속삭임. 어머니가 키우다니. 불쌍해. 며느리가 출장 갔으니 나는 제단 앞에 서서 절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맹세했다. 준호야, 엄마가 갚아줄게. 장례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신혼집. 빈 방, 유모차, 기저귀, 장난감. 모든 게 준호를 외쳤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서 빼앗았어? 밤새 울다 지쳤다. 새벽 핸드폰을 켰다. 시어머니의 메시지. 지은아, 용서해. 어머니 잘못이야. 용서?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폐렴 아동 사망 사례.
비슷한 이야기들. 어머니들이 분노로 쓰는 글들. 시어머니가 약줘서. 가족이 숨겨서 나는 포럼에 글을 올렸다. 익명으로. 제 아들이 죽었어요. 시댁이 은폐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고소하세요? 증거 모으세요? 트라우마예요. 민준이 전화했다. 글 봤어. 지은아, 제발. 이혼하자. 그의 말에 나는 멈췄다. 이혼. 그래. 너도 나도. 자유로워져, 자유. 하지만 그건 도망이었다. 아니. 너희 집안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직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진실 파헤치기. 시어머니의 약통을 훔쳐 분석. 두 번째, 가족의 비밀 드러내기. 시아버지의 회사, 부패 소문. 세 번째, 민준, 내가 선택하게 할게. 신우이가 왔다. 언니, 그만해. 엄마가 아파. 아파. 준호는 그녀가 눈을 피했다. 그건 우연이야, 우연.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너도 알았지? 왜?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아기 돌보는 게 위로였어. 회사 일, 시아버지의 건설 프로젝트. 뇌물 의혹. 나는 그걸 기억했다. 민준이 언급한 적 있었다. 아빠 회사, 요즘 안 좋아해. 나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 뉴스 기사들. 김건설, 부정청탁 증거가 필요했다. 밤, 나는 시댁에 갔다. 장례 후 정리 후 핑계. 시어머니가 약통을 내놨다. 이게 준호가 먹던 거. 나는 몰래 샘플을 챙겼다. 병원으로. 이 약, 아동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 알레르기 반응. 그들은 몰랐다고. 거짓. 분노가 커졌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포기한 척, 민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는 놀랐다. 정말. 응, 하지만 조건 있어? 내 가족과 거리도.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뿌리는 깊다. 이제 뽑아낼 차례. 시간이 흘렀다. 3달 준호의 사진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글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오늘도 싸울게. 이 직장에서 나는 승진했다. 지은 씨, 강해졌네. 상사가 말했다. 강해졌다. 고통이 나를 단련시켰다. 민준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회복됐다. 그는 더 자주 집에 왔다. 미안해, 지은아. 밤마다 안아주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내 엄마, 요즘 어때? 아프시대. 우울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모임 할까? 시댁 모임. 표면적 화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지은아, 어머니가. 반성해. 나는 미소 지었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녹음기를 켰다. 대화. 준호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왜 숨기셨어요? 나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 시집에 물들지 않게. 그 녹음. 증거 1호.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익명 상담. 고소 가능성 있어요? 과실치사. 하지만 아직. 더 모아보세요. 두 번째 계획. 시아버지의 회사. 나는 내 은행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김건설 계좌. 이상 거래 없나? 동료가 물었다. 개인 조사. 밤늦게 자료를 훑었다.
해외 송금 기록. 뇌물. 나는 익명으로 감사원에 팁을 보냈다. 김건설, 부정청탁 증거 첨부. 신우이와의 대면. 그녀의 사무실. 언니, 왜 그래? 준호 기억나? 그녀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엄마 탓이야. 너도 알았어. 변호사잖아. 왜 조언 안 했어? 그녀가 웃었다. 가족이잖아. 법보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다. 소셜미디어. 그녀의 연인, 회사 동료. 불륜. 이걸 폭로하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민준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 또 아기 가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응, 하지만 내 가족, 멀리. 그는 고민했다. 알았어. 노력할게. 하지만 그는 배신했다. 시어머니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했다. 화해의 의미로 나는 갔다. 파티장. 부유한 친척들. 시아버지가 토스트했다. 가족의 단합, 나는 잔을 들었다. 하지만 와인 속에 독이 스며든 기분이었다. 파티 중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용서받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준호의 몫은 갚아야 줄.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뭐? 그날 밤 민준이 취해 돌아왔다. 지은아, 엄마가 내 탓이라고 해? 내 탓. 출장 갔으니까. 나는 칼을 쥐었다. 비유적으로. 너 선택해. 나 가족. 그는 울었다. 너 이 사랑해.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시댁으로 갔다. 엄마 돌봐야 해. 분노의 절정. 나는 계획을 가속했다. 감사원 조사 시작. 뉴스의 김건설, 수사 착숙.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임에서. 이게 무슨. 누가. 나는 모른 척. 신우이의 불륜 폭로. 익명 이메일. 그녀의 회사에. 변호사 김호호, 부도덕. 그녀가 전화했다. 언니, 너야? 증거 있으면 말해. 그녀가 울었다. 제발. 결혼 앞두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병원 기록. 우울증. 가짜. 그녀의 자선 활동, 세금 탈루. 또 팁.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집안이 무너져. 내가 한 거지. 나는 웃었다. 아니. 업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멈춰. 사랑하는데. 사랑. 그 단어가 이제 공허했다. 준호를 돌려줘. 그럼 멈출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 고조. 시아버지 체포. 뇌물수수. 뉴스 헤드라인. 시어머니 쓰러짐. 진짜 병원. 나는 방문했다. 어머니, 이제 아프시네요. 그녀가 잡았다. 지은아. 왜? 준호가 왜 아팠는지 물어보세요. 시어머니의 병실. 모니터의 삐소리가 규칙적이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져 보였다. 평소의 그 화려한 반지가 사라졌다. 지은아. 앉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준호. 그날 기침이 심했어. 약 줬는데 열이 더 오르더라. 병원 가자고 했는데 내 시아버지가 이 스캔들 되기 싫다고. 스캔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회사 이미지요. 아기 목숨보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무서움. 그들의 무서움이 내 아들을 죽였다. 나는 일어났다.
이제 당신들 무서움 느껴보세요. 병원 밖 민준이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아빠. 감옥 갔어. 알아. 너 왜? 왜? 너희가 준 대로 그는 나를 흔들었다. 이혼하자. 제발. 아니.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자료를 정리했다. 증거 파일, 약 분석 보고서, 녹음, 감사원 팁 기록. 변호사에게 보냈다. 과실치사 소송 제기하세요. 피고, 김씨 가족. 소송 시작. 뉴스에 실렸다. 김건설 사장 아들 부인, 시댁 상대로 소송 친척들의 전화. 지은아, 집안 망신이야. 나는 끊었다. 신우이의 결혼 취소. 연인이 믿을 수 없어라고. 그녀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언니, 도와줘.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문을 열었다. 준호 인생은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다. 너희 모두 공모자. 그녀의 비밀 더 파헤침. 그녀의 클라이언트, 부패 변호. 또 폭로. 그녀의 면허 취소 위기. 민주는 직장 그만뒀다. 회사에서. 소문나서 그는 집에 누워만 있었다. 지은아,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밥을 차려줬다. 먹어. 아직 안 끝났어. 내 삶도 변했다. 친구들 멀어졌다. 너 너무 독해.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심리 상담. 분노를 컨트롤하세요. 아니요. 이 분노가 정의예요. 소송 첫 재판. 법정. 시어머니 증언. 저희는 사랑했어요. 판사가 물었다. 왜 지연? 그녀가 울었다. 두려움 때문에. 민준 증언. 저는 중재하려 했어요. 거짓. 녹음 재생. 엄마가 부탁했어. 재판 중간 시아버지 자살 시도. 감옥에서. 뉴스. 김건설 사장 자살 미수. 시어머니 쓰러짐. 나는 병원 갔다. 이제 느껴보세요. 상실의 맛. 민준이 나를 안았다. 그만해. 우리도 파괴됐어. 파괴. 준호는 영원히. 그는 키스했다. 사랑해. 다시 시작하자. 유혹. 하지만 나는 밀쳤다. 너의 사랑이 준호를 죽였어. 계획 네 번째. 경제적 타격. 시아버지 회사 파산 절차. 나는 투자자들에게 소문 퍼뜨렸다. 김건설, 도산 임박 주식 폭락. 신우이의 최후. 그녀의 동료 폭로. 김 변호사, 뇌물 체포. 그녀의 눈빛. 절망. 나는 고독했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준호의 사진에 속삭였다. 엄마가 해줬어. 조금만 더. 재판이 고조됐다. 증인들. 이웃. 시어머니가 아기 울음 무시했다. 의사. 조기 치료면 살았을. 변호사의 말. 피고 측. 명백한 과실. 시어머니의 변호사. 가족 사랑이 실수.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판결 대기. 그 사이 민준의 변화.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왔다. 지은아, 나 미워. 미워. 하지만 내가 선택할 기회 줄게. 그날 밤 우리는 사랑했다. 절박한 포옹. 하지만 다음 아침 그는 떠났다. 엄마 곁에 배신. 최종. 나는 혼자 재판에 갔다. 판결. 과실치사 인정. 배상금 5억. 형사처벌. 시어머니 기절. 민준의 절규. 아니야. 집으로. 문 앞에 편지. 민준의 이혼 서류. 미안, 나는 태웠다. 늦었어.
최종 타격. 시아버지의 회사 압류. 경매. 부동산 매각. 시댁 빌라 압류. 그들은 임대 아파트로. 시어머니의 울음. 지은아. 동정해줘. 준호가 동정받았나? 신우이 감옥행. 2년 그녀의 편지. 언니, 용서해 찢었다. 민준, 실직 후 알바. 거리에서 마주쳤다. 지은아. 끝났어, 나는 지나쳤다. 하지만 내 안의 공허. 복수 끝, 빈 껍데기. 상담사. 이제 치유하세요. 어떻게? 준호 없이. 새로운 시작. 나는 은행 그만두고 NGO 설립. 아동 학대 피해자 지원 준호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림자. 민준의 전화. 아기. 생겼어. 다른 여자랑 충격.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 또 다른 불씨. 1년 후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했다. NGO.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은 언니, 그 소리가 준호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 치유의 일부. 시댁은 산산조각. 시아버지 출소 후 노숙. 시어머니 요양원. 신우이 출소, 해외 도피. 민준, 새 가족. 그의 소셜. 행복한 사진. 아기.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미소 지었다. 공평해.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상담 중 준호 이야기 해줘. 그는 들었다. 강한 여자야. 결혼. 아직. 하지만 가능성. 준호의 묘지. 꽃을 놓았다. 엄마가 지켰어. 이제 쉬어. 복수 끝, 삶 시작. 하지만 상처는 영원. 그게 인간.